그리고 이제 베리피케이션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추어 관련된 뭐 CAE라고 해서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뭐 흔히 말하는 엔시스나 뭐 플루언트나 뭐 CFD 관련된 해석 프로그램들, 그리고 특히 오늘 셰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이제 MSC라고 하는 업체에서 나오고 있는 아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스라는 프로그램에는 이제 FSA 차량 전용으로 만들어진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시면 실제로 저작자동차 포뮬러 관련된 차량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수치적으로 바꾸면서 어떠한 차량 특성들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카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제어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담스에 비해서는 이제 차량 자체를 모델링하는데 굉장히 좀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세스 되는데 좀 가벼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담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제어하는 데는 카심을 주로 선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각각의 탑다운 방식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잡았던 타겟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건지에 대해서 CAE라고 하는 컴퓨터 안에서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것을 이제 버추어 단계의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확보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숙련되게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피지컬 관련된 실제로 차량이 있을 때나 실제로 이제 부품이 있을 때 그러한 부품 특성이나 그런 차량의 특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댐퍼를 달아서 실제로 이제 댐핑 포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나,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스프링의 특성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인데요. 특히 이제 스프링 레이트를 측정을 하는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을 상하 방향으로 이제 변이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 스프링을 상하 방향으로 이제 변이를 줬을 때 얼마의 하중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중계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 단위 아시다시피 뉴턴 퍼 밀리미터잖아요. 혹은 뭐 미국계 단위도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해서 뉴턴 퍼 밀리미터라면 이제 1mm를 움직이려면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냐, 그런 간단한 스프링 관련된 레이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작자 팀에서 스폰서십을 좀 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후원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팀들이 금전적인 부분이나 실제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 관련된 특성들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면 실제로 팀에서 가지고 있는 스프링이나 댐퍼나 혹은 다양한 부품들의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사진인데요. 이제 전륜의 라이드 스티어나 라이드 캠버나 이제 휠이 수직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을 때 얼라이먼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측정하는 장비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넣어놓은 자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주로 준비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뒤에는 제가 이번에 영암에서 심사위원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많아서 그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너 웨이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영암 대회 때 비가 왔었는데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물론 락이 되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죠. 왜냐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노면 자체의 이제 뮤값이 줄어들고, 뮤값이 줄어들게 되면 타이어의 이제 한계 접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락은 훨씬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이제 부분이었는데, 차량이 락이 쉽게 되다 보니까 차량이 브레이킹을 했을 때 차량이 똑바로 서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영암 대회 때 오셔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코스가 길었습니다. 길었다는 게 이제 직선 코스가 굉장히 길어서 뭐 많은 팀들이 이제 최고단에 최고 RPM까지 사용을 해서 차량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까지 낼 수 있는 차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속도가 내고 난 뒤에 이제 끝에서는 당연히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제동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리니어하게 가져가거나 혹은 이렇게 조금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이제 브레이킹을 나눠서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걸 보면서, 물론 이제 브레이크 자체의 혹은 이제 각각 코너별의 브레이크 성능을 똑바로 가져가거나 혹은 전륜의 후륜의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그런 이제 브레이킹을 했을 때 차량 거동 특성이 결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세팅 관련된 부분 외에 이러한 이제 각각의 차량이 각각 접지면이 4개가 있을 텐데 그 4개의 접지면에 걸린 하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이싱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코너 웨이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 차량이 땅에 있을 때 그 땅의 수평을 먼저 맞추고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실제로 운전할 때 냉간시나 혹은 어느 정도 이제 주행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렇게 타이어 열이 올랐을 때 공기압이나 그러한 각각의 특성들에 맞는 공기압을 설정을 해서 그 공기압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운전자를 태우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각각 그 차량의 기름을 이제 풀로 채울 건지 아니면 완전히 뺄 건지 혹은 뭐 전체적인 인듀런스로 봤을 때 중간 정도로 채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한 값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각각의 팀들이 원하는 세팅을 모두 다 맞춰서 스프링이나 스테빌라이저만은 웬만하면 떼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링은 떼고 가능하면 각각의 스프링이 달려있는 부분에 뭐 파이프나 각각의 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스프링에 관련된 영향을 없애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직진 상태의 스티어링 휠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라이드 하이트라고 해서 팀마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상고를 측정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포인트들에서 이제 지상고를 측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전륜과 후륜의 웨이트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후륜의 좌우 하중 배분 그리고 이제 전륜의 좌우 하중 배분을 맞춰가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코너 웨이트를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코너 웨이트를 맞췄을 때 특히 이제 좌우에 그러한 하중 배분을 맞췄을 때 브레이킹을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고,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도 슬라롬을 할 때 좌로 꺾을 때는 우로 꺾을 때는 차량 특성이 다르게 되면 당연히 초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차를 적응하는데도 운전자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듀런스를 할 때는 오토크로스를 할 때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테스트를 해서 그 코스를 숙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을 딱 타고 이제 처음에 그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이제 꾸며놓은 그런 코스를 돌았을 때 좀 더 차량이 이제 좌우 선에나 그런 특성들이 좀 더 잘 맞춰져 있고 리니어하다면은 운전자가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만큼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코너 웨이트 부분들에 대해서 대회장 와서나 혹은 대회장을 오기 전에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휠 얼라이먼트 관련된 특성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이킹을 했을 때 이제 안정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휠 얼라이먼트가 즉 이제 토나 캠버가 팀에서 원하는 토나 캠버의 값을 가지지 않은 차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시간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난 뒤에 그러한 휠 얼라이먼트 특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 얼라이먼트 특성을 가져가길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만족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은 팀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신 이제 나정호 대표님하고 같이 저희가 이번에 휠 얼라이먼트를 측정하는 장비와 그 코너 웨이트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검찰을 마무리를 하고 브레이크 테스트까지 완료를 한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 웨이트나 휠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뭐 일정도 조금 그랬고 그 팀들마다 그 코너 웨이트나 휠 얼라이먼트 측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미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토 같은 경우에는 전륜이 토아웃, 이제 후륜이 토인인 경우에는 언더스티어 특성을 가져가고, 전륜이 토인이고 후륜이 토아웃인 경우는 오버스티어 특성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좌우의 얼라이먼트 특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뭐 전류는 토인이 되어 있고 후륜이 전류는 이제 좌측이 토인되어 있고 우측이 토아웃이 되어 있다면 스티어링 휠이 똑같이 그 직진으로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계속 선회를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을 하려면 이제 차량의 좌우의 얼라이먼트 코너 웨이트를 먼저 똑같이 맞추고 좌우의 얼라이먼트 특성도 똑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너 웨이트 값이나 혹은 휠 얼라이먼트 값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드 스티어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이드 스티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차량이 수직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차량의 톤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라이드 스티어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업체마다 혹은 이제 분야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라이드 스티어의 특성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크게 링크가 3개가 걸리죠. 이제 어퍼암이 달리고 로어암이 달리고, 그리고 이제 타이로드, 토링크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제 링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차량을 정면이나 혹은 이제 후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퍼암은 빨간색 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어암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초록색은 이제 타이로드라고 봤을 때, 차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직 방향 이제 위쪽으로 이제 변이가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차가 서 있을 때의 상황이고, 이 부분이 차 타이어가 이제 위쪽으로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라고 봤을 때, 이제 각각의 암 길이에 의해서 혹은 각각의 하드 포인트에 의해서 이제 휠이 위로 올라갔을 때 각각의 포인트들이 변하는 좌우 방향, 즉 이제 Y 방향의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어퍼암과 로어암과 그 타이로드의 Y 방향 변이가 3개가 모두 다 같을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만약에 토가 이제 0이라고 봤을 때 수직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하더라도 톤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밑에서 보시다시피 뭐 어퍼암과 로어암의 지오메트리는 똑같다고 보고, 이제 타이로드의 이제 바디 쪽, 이제 프레임 쪽 포인트가 밑에 쪽으로 좀 내려와 있다고 봤을 때, 이제 똑같은 변이로 이제 위쪽으로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의 Y 방향 변이는 위에랑 똑같겠죠? 똑같을 텐데,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의 Y측 변이가 더 크게 됩니다. 뭐 스티어링이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차량이 스티어링을 하면 타이로드가 렉 피니언이 움직이게 되고, 그 렉 피니언의 변이에 의해서 타이로드가 이제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 너클이 킹핀을 축을 중심으로 이제 이제 스티어를 하게 되죠. 그 스티어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특성이 단순하게 스티어링 휠은 그대로 두고 렉 피니언의 변이는 없지만, 차량이 상하 방향으로 이제 변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스티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2D,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2D잖아요. 2D 상황에서 뭐 카티아로 그리든 혹은 뭐 간단하게 진짜 연필로 그려보든, 아니면 각각의 링크를 간단하게 2D상으로 플라스틱 같은 거로 잘라서 각각의 포인트를 이제 링크로 연결하고 나니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드 스티어 특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스로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카티아 상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한 그림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캠버인데, 이제 위에 같이 전륜이 그 캠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파지티브 캠버,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네거티브 캠버라고 하는데, 전륜이 파지티브 캠버고 후륜이 네거티브 캠버인 경우는 언더스티어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전륜이 네거티브 캠버고 후륜이 이제 파지티브 캠버인 경우는 오버스티어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퍼암과 로어암의 Y축 방향의 변이에 의해서 이제 캠버가 변하게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똑같이 이제 휠이 상하 방향으로 이제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이러한 Y축의 변이 차에 의해서 캠버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캔버스 러스트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이제 뒤쪽에서 차량을 봤다고 가정을 하고
차가 이제 왼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차량은 롤은 오른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발생을 했을 때 코너 선의 외측 타이어는 네거티브 캠버, 선의 내측 바퀴는 포지티브 캠버로 갔을 때 차량이 선회하고 있는 방향과 이제 타이어의 캠버 특성에 의해서 이제 타이어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타이어가 이제 고무고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어가 캠버 특성에 의해서 혹은 지오메트리나 라이드 캠버 특성에 의해서 이제 차량이 롤을 했을 때 차량의 내측 타이어와 이제 선의 내측 타이어와 외측 타이어의 캠버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캠버 특성에 의해서 얘가 차량이 선회하고 있는 방향과 같이 가려고 하는지 혹은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 차량에 이제 얼마나 운전자가 원하는 의도대로 움직여주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캠버 스러스트 관련된 개념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캠버 특성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개만 말씀드렸는데, 토나 캠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토 캠버를 이제 뭐 라이드 캠버나 라이드 스티어 같은 거를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대회장에 와서 각각의 타이어 4개의 토나 캠버를 이제 팀에서 가지고 있는 타겟 가족들이나 혹은 그냥 똑바로 진짜 정렬만 시켜놔도 차량의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지고 에어타임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유격 부분인데요. 이제 검찰을 하면서 뭐 규정에 보면은 이제 스티어링 휠의 유격이 이제 돌렸을 때 7도가 넘어가면은 검찰에서 탈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격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스티어링 관련된 부품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힘의 전달 경로 같은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하고 난 각각의 부품들에서 어디서 유격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유격이 발생되는 부품을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티어링 휠이나 퀵 릴리즈 부분이나 유니버셜 조인트가 위쪽에 있는 유니버셜 조인트와 그 유니버셜 조인트와 셰프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축이 연결되어 있고, 보통의 유니버셜 조인트를 하나 더 쓰는 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레겐피니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격이나 혹은 이제 타이로드에서 가지고 있는 로덴드 관련된 특성들, 그런 특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유격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그리고 그 유격을 잡으려면 어떻게 이제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격이 이제 스티어링의 유격도 굉장히 심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8월달에 대회를 한번 뛰고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암에서 확인을 했을 때 타이어 자체, 즉 이제 휠 자체의 유격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휠 타이어나 그 다음에 스핀들, 그리고 너클이나 허브, 그리고 특히 허브 베어링 관련된 특성들, 그리고 이제 너클 쪽에 이제 로덴드나 서스펜션 아임 로덴드, 그리고 이제 프레임, 이런 힘의 경로를 봤을 때 어떤 부분들에서 유격이 발생되는지, 그 유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설계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로덴드를 이제 각각의 하드 포인트를 만들고 그 하드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프레임 쪽 앞 마운트를 만들고 그 앞 마운트에 이제 장착이 될 로덴드를 만드는데, 로덴드를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러한 설계 부분에 있어서 각각 다양한 이제 설계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좀 더 이제 횡방향으로 이제 힘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의 전달 경로가 어떻게 되고, 그 전달 경로에 따라서 로덴드 자체적으로 받는 그런 하중이나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각각의 단품인 서스펜션 아임이나 그런 특성들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팀들이 그 로덴드의 이제 변이를 더 크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제 스페이서라고 하는 이제 부품을 많이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마운트 만들고 거기에 바로 로덴드를 받던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긴 한 건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조금 부족해서 여기서 유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이 위에 있는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 여기 이제 갈색으로 보여 있는 부분이 이제 암마운트라고 보고, 이제 볼트가 꼽히고 이 노란 것과 이제 회색이 이제 로덴드라고 봤을 때, 서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회색에 이제 각각의 테이퍼져 있는
방식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만약에 이렇게 위에 걸려있는 부분이 없다면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암 한번 뺐다가 다시 끼울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워셔 같은 거 넣었다가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거 한번 떨어뜨리면은 다시 찾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서페이스 가디언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로덴드 안까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게 설계를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설계한 대로 제작은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유격이나 그런 강성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로덴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스펙보다 좀 더 작은 볼트나 너트를 사용을 하면서 경량화에도 어느 정도의 발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꼽히는 볼트를 2볼트를 쓰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할 때 두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유격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검찰을 통과 못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횡방향으로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이렇게 피치가 없는, 이제 나사산이 없는 볼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전히 오늘도 질문이 없으시군요.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박지원 선생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휴식 시간을 취하고 나서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